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이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찌푸려서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바로 이 표정의 변화가 호르몬의 분비 그 변화를 조절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많이 웃게 되면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고요. 하지만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 제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평소에 조금 쌀쌀맞다, 퉁명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네. 좀 찡그리고 있던 것이 얼굴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리 화장을 곱게 해도 또 아무리 성형을 해도 이 얼굴 표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근육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웃으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 고맙다, 사랑한다, 좋은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은 그 표정의 변화, 이미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난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월요일이라고 한 주 시작하기 좀 힘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인상도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입가에 미소 한번 띄워보시고 인상 좋게 해보시면 또 행복한 월요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찌푸러진 표정이 만약에 펴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 하시면서 네. 미소 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12월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투데이 전북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내년 2월 설 전에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창당에 나서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유성엽 의원과 순창에 칩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어느 신당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전북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북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분간 야권 분열과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잇따른 신당 창당에 따른 선거 구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내년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월 설 전에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지역이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 시범 사업의 전용 공역으로 확정돼 드론 산업 육성이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 사업 전용 공역으로 전주시 완산구와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한항공, 국립산림과학원 등 15개 업체 기관이 물품 배송과 재난 구호, 촬영 기반 모니터링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드론 시범 사업 전용 공역 지정에 따라 드론 산업 개발과 육성,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이 중요해졌습니다. 익산시가 기업 유치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기업 유치에 공을 세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 300억 원 이상 투자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완화했습니다. 또 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이상 고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도 30억 원 이상 투자, 15명 이상 고용으로 지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넓힌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식이 내일 오후 경남 함양군 산산골 휴게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개통에 따라 기존 왕복 2차로가 4차로로 늘어나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00km로 높아져 운행 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 88 고속도로는 지난 1984년 포 영남을 잇는 왕복 2차로로 개통됐지만 교통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로 불려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7년 만에 재개하기로 해 전북 지역 근해 어선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근해 어선은 안강망과 채낚시, 자망, 통발, 연승 등 모두 110여 척으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획정 결과에 따라 조업 구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지 확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내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해야 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투데이 전북이 여러분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따뜻하고 흐뭇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미녀분들까지 함께했다면 네. 얼마나 더 따뜻하고 아, 훈훈해질까 그러네요. 싶은데요. 자, 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홀로 외롭게 보내고 있을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춘향 봉사단이 나섰습니다. 그녀들의 마음 따뜻한 나눔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연말이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는 춘향봉사단이 있습니다. 오늘 춘향이들이 함께 모여서요, 완주군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방한용품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춘향 선발대회를 빛낸 춘향이들과 완주군, 전라북도 모기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봉사활동에 나서는데요. 독거노인분들한테 보온 텐트랑 난방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걸 받으러 오기도 어렵고 이제 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가서 설치해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 춘향봉사단 분들께서 함께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힘내서 화이팅!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방한용품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외풍을 차단하고 7도에서 10도 이상 실내 온도를 높이는 보온 텐트는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연습도 실전처럼 설치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두는데요. 어제 오늘 계속 눈이 많이 오고 영하로 떨어져가서 너무 추워서 좀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에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전열기와 이불까지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마음까지 차곡차곡 채워지면 출동 준비 완료! 5개조로 나누어 배달에 나섭니다. 화산면에 사는 김점순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거 해서 알려드릴게요. 40년간 홀로 지낸 할머니의 외로움까지 어루만져주는 이들입니다.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까지 피어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뵙고 봉사하니까 그냥 마음도 따뜻해진 것 같고 굉장히 보람찹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야지. 손녀처럼 알뜰살뜰 챙겨주는 마음이 고맙긴 이순례 할머니도 마찬가지. 1에서 6까지는 몇 추로 해드릴까요? 결국 눈물을 보이는데요. 울지 마요. 너무나 고마워서. 올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을게요. 너무나 고마워요. 춘향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뵈니까 더 책임감도 드는 것 같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하고 춘향봉사단이 오면 1년 내내 겨울과도 같았던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선물도 전해드려서 정말 저희가 보람차고 기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춘향의 이름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춘향봉사단. 어르신들의 시린 마음까지 달래주는 이들이 있어 올 겨울은 유독 따뜻합니다.
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한 정을 베풀고 돌아온 춘향봉사단. 사실 봉사라는 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잘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춘향봉사단이 언제 이렇게 봉사의 마음을 담은 건가요? 네, 83기부터 올해 뽑힌 85기 춘향이까지 총 26명으로 춘향봉사단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3년 남원에서 처음 봉사를 시작했고 전북의 모기업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올해로 2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합니다. 네, 그 화면을 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이어서 저도 언제든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저도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런 자리에 네. 저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네, 진심 확 네. 느껴서 다음에는 꼭 한번 저희도 불러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쌀쌀해지는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이 구절 들어보시면 아마 들어봤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맞아요. 겨울 네. 되면 이 시 참 많이 들려오는데 이 시에도 나타났듯이 연탄은 누구에게나 뭐 땔감이자 기억이자 사랑이자 추억이자 좀 많은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이 뜨거운 연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대전으로 가보시죠. 여러분에게 연탄은 어떤 의미인가요? 연탄은 생명이죠. 뭐 나에게 연탄이란 고기 맛을 지켜가는 자존심이다. 연탄은 누군가에겐 맛있는 추억, 또 누군가에겐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연탄은 사랑을 싣고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소리와 불빛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연탄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향해 새벽을 달리기 위해서죠. 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온소 왔는데 뭐 2시, 3시에 올 적에는 못 먹는 거지 뭐 아침에. 공장이 가동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한 차라도 더 많이 나르려면 남들보다 일찍 차를 대야 합니다. 배달 경력 30년의 김철수 씨도 도착을 했는데요. 늘어난 물량 탓에 배달이 늦어져 오늘은 늦잠을 좀 잤습니다. 그런데도 쓸고 닦고 정성이죠. 가만 가도 원래 흙진지 이게 보기에는 까맣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침 7시 공장에선 연탄을 쏟아냅니다. 연탄을 찍어내는 윤전기의 힘찬 움직임으로 공장의 하루가 시작되죠. 연탄은 그야말로 겨울 한철 장사입니다. 때문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지체할 새가 없습니다. 드디어 철수 씨 차례가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배달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야 오전 내 배달을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연탄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씻는 작업부터가 만만치 않은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오전에만 6집에 배달이 예약돼 있습니다. 연탄을 기다릴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배달지는 대전 동구. 이 댁은 철수 씨의 오랜 단골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홀샤아버지 보셨을 때 저쪽으로 돌아가서 새벽에 1시, 2시 오늘 추저녁에 봐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벽 2시쯤 가려야 되겠다. 이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있잖아. 그러면 자다가도 아이고 우리 아버님 방 이제 꺼질까봐 내일 그때는 젊었을 때 그런 좀 힘든지도 몰라서 애기 없고 그런 거 갈고 다녔어도 여탄불을 빨래 널러 다니고. 1950년대 처음 쓰기 시작한 연탄은 아버지 월급날이나 한가득 들일 수 있는 귀한 딸감이었습니다. 겨울 한철 곳간에 곡식을 채우듯 연탄을 가득 채워야 든든했던 시절이었죠. 겨울의 길목.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 저녁엔 연탄불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만큼 반가운 것도 없습니다. 연탄불에 익어가는 추억 한 점. 우리 고기가 익을까 봐. 젊은 연인에게도 연탄은 또 다른 추억거리입니다. 그때는 돈이 없을 때라서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시골 같고 뭔가 약간 야외 있는 분위기 같고 그때 또 비가 와가지고 이 빗소리 들으면서 고기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오게 됐습니다. 막 쌀쌀거리고. 구울수록 깊은 맛이 나는 연탄구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는 센 불에다 이렇게 해야 그때 순간에 육즙을 탁 잡아줘가지고 맛있는 거예요. 센 불에 해야 고기 표면이 딱 익으면서 속에 있는 육즙이 나가려고 할 때 그 막을 형성한다고 할까? 원래 여기가 우리 집은 20밖에 없었는데 800도까지 올라가는 연탄은 고기를 구울 때 아주 제격이죠. 여기에 일정한 온도까지 유지해주니 고기 맛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번갯불 피우던 그 시절 추억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신문지 있지. 신문지를 뚫고 말아 불 피워갖고 이거를 알군다. 추운 오래냐? 불 꺼졌다 하면 애 먹어요, 진짜. 근데 웬만하면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밤에 자다가도 한번 갈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갈았다면 아침 되면 팍 꺼져버려. 그러면 밥 짓는 건 못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 되는 연탄 한 장. 새삼 연탄이 참 고맙습니다. 잘 익은 고기만큼 맛있는 추억들이 이곳에서 익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연탄 배달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는 8가정에 2,400장 연탄을 배달해야 되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1,200장만 배달할 거예요. 한 장도 안 깨고 오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부분 연탄도 또 연탄 배달도 처음이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이 서툴기만 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배달을 잘할 수 있을까요? 대전 중구 대사동 비탈진 언덕마을에 십시일반 친구들의 온정이 모여진 따뜻한 연탄이 배달됩니다. 마음만큼 배달이 쉽지 않습니다. 벌써 몇 장째 깨진 건지. 여기에 비까지 내리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몸무게 지금 몇 개지?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참 훈훈한 시간입니다. 아니 별로 안 힘들어요. 진짜? 거짓말 같아. 허리 아파요, 허리. 허리가 아파요? 원래 허리 아팠는데. 그냥 걷기에도 힘든 비탈길. 그래도 한가득 채워진 연탄에 기뻐할 어르신들을 위해 으쌰으쌰 힘을 냅니다. 따뜻한 온정이 벌써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너무 고맙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네요. 고맙지만 겨울 날 때까지 제가 대드릴게 연락 주세요. 할머니의 올 겨울은 참 따뜻할 것 같네요. 야속한 비 때문에 배달은 3시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휴식에 사장님은 조용히 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연탄에 불이 잘 안 붙는가 싶더니 이번엔 불 조절도 안 됩니다. 아버님 어떻게 연탄만 잘 만드시지 어떻게 불 피우는 솜씨는 별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있는 게 지금 지금 시간이 맞는 게라 바쁘서 그런 게 그런 거지. 바쁘게만 살다 보니 여유 한 번 부릴 틈이 없었습니다. 비 덕분에 오랜만에 크게 한 번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목에 좀 때가 좀 벗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벗겨지면 얼마나 드셔야 돼요? 아니 그거는 동절기에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서 고생 많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시간 빼놓고는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움직여줘서 고맙고요. 비가 와서 점심 먹었다 오늘. 딴 데는 점심 못 먹었는데. 아, 딴 때는 그냥 일하느냐고. 그냥 점심에 꿀딱 넘어가고. 매캐한 연기와 소음을 견디며 시커먼 석탄가루와의 전쟁을 벌이는 일터지만 이들에게 연탄은 청춘이고 열정이고 또 따뜻한 가족입니다. 힘들고 보기가 시커멓고 해서 들어가 안 하려는데 힘든 만큼 마음은 상당히 편해요. 마음은 대대로 찐편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안 할래 해도 하게 되면은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연탄 한 장으로 하루가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바로 그것. 우리도 누군가에겐 뜨거운 사람이길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연탄 하면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릴 적 사진 보면은 제가 연탄 보일러가 우리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홍현정 아나운서는 뭐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저도 저기 화면에서처럼 연탄 구이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다시 보니까 연탄은 그 제 몸을 좀 까맣게 태워가지고 네. 남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하잖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그 따뜻한 체온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번 코너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월요일 오늘의 화제 코너에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홍성우 리포터 오늘은 어떤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돕기 제3편입니다. 부안에 살고 있는 준혁이, 민혁이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그런 낡은 집에서 할머니와 셋이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16살 준혁이와 14살 민혁이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한겨울의 냉기가 고스란히 들어오는 집. 80살 송맹순 할머니의 깊은 시름을 달래주는 건 오늘 또 두 손자 준혁이, 민혁이의 웃음입니다. 추위도 어둠도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면 할머니와 두 손자가 살고 있는 언덕 위의 작은 집에도 아침이 찾아옵니다. 송맹순 할머니의 두 손자는 16살 준혁이와 14살 민혁이. 11년 전부터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단촐한 가족입니다. 기저귀도 안 뗀 채 할머니 집에 맡겨졌던 둘째 민혁이는 어느덧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이 됐습니다. 밥 안 먹을래? 네, 그냥 갈게요. 밥 안 먹어? 네, 잘 먹습니다. 늘 형과 걸어가던 등굣길에 웬일인지 혼자 나서는데요. 두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덩그러니 홀로 집을 지키던 할머니 곁에 오늘은 첫째 준혁이가 아침밥을 차립니다. 원래 인문계 애들은 원래 오늘 고입을 보는데 저는 합격이 난 상태여서 고입을 안 봐요. 그래서 오늘 학교를 안 가요. 그런 손자가 짠한 할머니. 저 엄마 아빠가 키우면서 희귀 하는데 하고 그래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머시매가 한 3살인가 2살인가 먹어서 오고 왔을 거고 큰 머시매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렇게 먹어서 왔을 거네요. 아들 새끼하고 똑같이 이쁘더라고요. 어디다가 내버릴 마음도 안 나고 미운 마음도 안 나고 미운 것이 첫차 제가 아버지 엄마가 미웠고 새끼가 불쌍하고. 결혼을 하고 잘 살 것만 같았던 아들내외가 가난을 못 이겨 헤어진 후 5살 준혁이와 3살 민혁이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요. 올해로 11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멸치 맛있네. 없는 형편에도 건강하게 자라준 손자들 참 잘 컸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거의 다 맛있어요. 내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김제에서 통학을 해야 하는 준혁이는 벌써부터 할머니가 걱정입니다. 몸이 다 아파서 당뇨도 있고 다리는 우연히 맥없이 애리더라고요. 다친 데도 없이 애리서 저 머시매가 119 불러갖고 싣고 병원에 갔었어요. 가갖고 넉 달 만에 우연히 맥없이 말도 못 오고 수도 못 오고. 22 꽃다운 나이의 시집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바람잘 없던 세월을 지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피덩이 같은 손자들을 홀로 키워낸 할머니. 온몸엔 당뇨와 고혈압, 심한 관절염까지 고생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아파도 이뻐요. 미우면 못 키우지요. 그냥 다리 애리서 죽겠다. 나 다리 애리서 죽겠다. 어깨 애리서 죽겠다. 맥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냐 그러면 저기들이 와서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그래요. 세월은 참 신기하죠. 부딪히고 상해도 유유히 흘러 어느덧 손자들은
몸도 마음도 껑충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 해보니까 할머니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저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16.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각별히 필요한 나이지만 이 좁은 방에서도 여간에선 불평하지 않는 손자들입니다. 집에서 살기가 안 좋아요. 마땅치 않아요. 딴 데로 가고 싶어도 가도 못해요. 촘촘히 들어선 집 사이에 정부 보조를 받아 지은 집. 빨래를 넣을 마당도 없이 곳곳에 창문도 없이 기울면 받치고 덧대며 살아왔지만 해가 갈수록 어려움은 시발 더합니다. 화장실 때문에도 그러고 멋있었는지 그래요. 멋있었는지 그래서 제발 살기가 싫어요. 살기가 싫어도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나 죽으면 너가 다 얻으러. 그중에 겨울이 가장 힘겨운 계절입니다. 그날 오후 홀로 학교에 갔던 민혁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형을 따라 나서는데요. 여기요. 곰살 맞은 자매 같진 않아도 둘도 없는 단짝. 준혁이, 민혁이 형제의 외출입니다. 할머니한테 선물 사다 드리려고 부안 가려고 지금.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형은 생각이 많아 보이고 동생은 마냥 신이 나 보입니다. 형이랑 많이 나온 적 없었는데 형이랑 같이 나오니까 많이 뭐 살 것도 있고 좋아하는 많이. 할머니가 점점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뭐든 다 알아서 해야 하는 형제. 준혁이가 동생을 데리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형제가 나란히 앉아 고민 끝에 고른 건 양말입니다. 형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거 쌍으로 2개 하고 형 찐빵 먹자 찐빵. 무슨 찐빵이요, 촌스럽게. 촌스럽다 구박을 했지만 못 이기는 척 찐빵 가게로 들어온 형. 이제 마음에 드냐? 형 고마워. 머릿속엔 동생과 할머니 걱정이 가득합니다. 걱정되는 게 일단 할머니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 제가 없으면 고등학교 때문에 민혁이가 혼자서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또다시 찾아온 긴 겨울밤, 할머니의 낮은 한숨이 웃음으로 변합니다. 겨울이니 추우니까 밖에 돌아다닐 때 신고 다니라고. 비싸잖아. 이거 따뜻. 비싸지도 않아요. 이 책자. 어죠? 따뜻하죠? 좋다. 따뜻하지? 이렇게 겨울을 이기고 나면 봄날이 성큼 오겠죠. 이 고등학교 가도 어딜 좋은 친구 만나서 좋게 졸업하고 그게 소원이요. 할머니랑 저랑 엄마랑 아빠랑 민혁이랑 가족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화목하게 사는 게 그냥 제 꿈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셨으니까 일단 할머니한테 많이 감사드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해라. 네. 아직은 길고 매서운 추위. 하지만 준혁이와 민혁이는 믿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따뜻한 봄날. 할머니 손 꼭 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요. 긴 겨울 우리 정말 잘 이겨냈다고. 네, 준혁이가 16살, 민혁이가 14살이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여서 뭐 반항도 할 텐데 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밝게 자란 것 같네요. 할머니께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는 걸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둘이 서로 의지하고 형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하고 또 마음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새학기가 되면 준혁이가 이제 김제로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실업기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김제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이제 내년 3월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이 부안에서 김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땅한 통학버스도 없고요. 그리고 또 기숙사도 없습니다. 버스로 다녀야 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부안 읍내까지 40-50분 버스를 타고 다시 나와서 부안에서 김제를 가는 또 직행버스를 탄 다음에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왕복을 해야 되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김제에서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마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를 어렵게 결정을 했을 텐데 좀 학교라도 좀 잘 좀 편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형이 김제로 가면은 준혁이 동생 민혁이는 네.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랑 혼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걱정이겠어요. 네, 한창 꿈을 키울 나이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방과 후에 공부라든지 돌봄 같은 게 너무 없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동생 민혁이는 할머니를 도와서 또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큰아들, 우리 또 이 준혁이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서 할머니 병원비를 벌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견하게 꿋꿋하게 잘 자라둔 준혁이, 민혁이한테 참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씩씩한 준혁이와 민혁 형제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아래 자막으로 참고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준 홍서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네, 투데이 전북 내일도 우리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안테나에서는 성탄절을 맞아서 오색찬란 빛으로 물든 우리 지역의 풍경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에서 만나다에서는요. 과거와 현재 또 어제와 오늘을 잇는 순창의 길로 떠나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었던 동옥 씨.